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당하셨죠? 이거 할 줄 알았죠? 네. 한번 할까요? 그래도 리드미다 하시죠. 투데이. 다시 한번 리드미다 투데이.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 그리고 리드미다 투데이 그리고 이제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금방 가요? 일주일이 정말 빠르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굉장히 빨리 가. 네. 오늘도 역시 저와 대표님이 일단 계시고 네.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회공헌 쪽에 업무를 네. 담당하고 계시는 정 대리님, 네. 그리고 공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홍 대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에 대한 소개는 사실 지난 방송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를걸요? 들어도.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는 세 분이 계셨는데 오늘 한 분은 자리를 비우셨고 네. 두 분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방송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 역사상 가장 산만한 방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러닝 타임이 1시간이 넘었지만 사실 엑기스는 한 20분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아주 그 엑기스에 충실하게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케이트님이 미국 변호사, 국제 변호사셨던 케이트님이 미국 변호사 맞죠? 네, 미국 변호사 케이트님이 변호사로서 반드시 로펌이나 법무팀에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어떤 공익적인 일을 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이번 주의 주제가 사회공헌입니다. 어쩜 이렇게 우연히 정말 와러 코 인시던스라고 하죠. 이런 경우를. 지난 시간에 영어 한마디도 안 쓰더니 최 팀장의 생활 영어. 그러니까. 변호사님 안 계시니까 안 쓰시네요. 계시니까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네요. 그 기업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집중 탐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3달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 기획도 있었고 영업도 있었고 마케팅도 있었고 뭐 여러 인사 뭐 재무 뭐 신사업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요즘의 기업들에게 있어서 빼놓지 못할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있죠. 바로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사회공헌팀이라고 하는 조직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정 대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 대리님이세요. 정 대리. 큰 대자에 네. 죄송합니다. 두 분 이름이 같으시네요. 성만 다르고. 그렇죠. 홍 대리와 정 대리. 네. 대리 두 명이. 네, 두 분 다 되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걸로. 안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이쁘장하게 오늘 차려입고 오신 그렇죠. 것 같은데. 오늘 정 대리님이 마치 방송하신다고.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고.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고 굉장히 예쁘게 그러니까요. 입고. 아니,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들 다니지 않는.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구나. 썰렁하네요. 네. 자, 우리 정 대리님 지난주에 소개를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의 커리어, 뭐 예를 들면 뭐 대학을 어디에서 어떤 전공을 하셨고 뭐 어느 대학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밟아서 지금 사회공헌까지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 국제 썸띵을 하시네요. 야. 네. 김포는 국제공항이죠? 네. 네. 이건 진짜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거 요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국제학을 전공을 하고
제가 한참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한참 그 한비아 언니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저도 많이 보고 책도 읽으면서 아 정말 사회공헌 그때는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뭔가 그런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국제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공을 좀 살려서 이제 인턴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외교부에서 당시에 인턴을 하고 근데 인턴을 하고 끝날 때쯤에 참 우연치 않게 지금의 좀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 정부 기관이 아닌 사 기업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때 입사는 전략기획팀으로 입사를 해서 이야. 뽀대. 화려한 그러니까요. 커리어. 예. 이렇게만 잘해요. 네, 전략기획팀에 있다가 신사업 쪽에 잠시 있었다가 네, 지금은 누구랑 커리어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겹치죠. 네, 되게 겹치는데 뭔가 누가 들으면 제 부하 직원이었는 줄 그러니까 알겠어요. 아, 정말 최 팀장님인지 그러니까요. 아시겠어요. 그죠? 네. 이런 우연의 와로 코인시던스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신사업까지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사회공헌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연관성 없게 좀 그러니까 연결- 막 네, 진행됐다. 그리디하게 돈을 예. 어떻게 돈을 벌지를 막 고민을 하다가 다 부질없구나. 그러다가 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약간 원점으로 돌아 그죠? 국제학과 네. 뭐 외교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음. 좀 그 사회공헌에 네, 어떻게 강경화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빨리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그렇죠. 예, 알게 되었고 우리 방송은 게스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뭐 진행자들이 뭐 다 별로- 집중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럼요. 다시 한번 그렇죠.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연관성 없게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의 그런 커리어를 통해서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이 좀 기초를 다지고 또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도 하고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굉장히 생각이 정리를 듭니다. 많이 해오셨는데. 되게 너무 그 준비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말을 너무 와. 또박또박 그죠? 방송만 그러니까. 출시. 방송반 방송반이셨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때. 야, 그렇구나. 중학교 방송반. 중학교 방송반은 좀 노는 애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아닌가요? 왜 중학교 방송반에서 뭐해요? 아니 뭐 하냐면요 아침에 오면은 이제 H.O.T CD와 제키 CD가 굉장히 많이 놓여 있고 거기서 누구 한 팀의 노래를 좀 많이 틀면 이제 많은 인기가 올라가는. 네 많은 이제 그때 또 하던 거 잠깐 보여주세요. 생각나나요? 교회 그때요? 오빠 기타. 참고로 홍대리는 교회 오빠시고 네. 어, 네. 정대리는 교회 언니시고. 아 진짜 사회공헌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되게 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별로 되게- 공 그게 선입견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되게 인자. 아 요거 이따 얘기 나눠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죠? 선입견입니다. 아무튼 뭐 방송반 그거는 안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자 오늘 그 사회공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저희가 늘 그렇지만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까? 저희 대표님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도대체. 아니,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에이, 지금 방송을 지금 40회를 넘게 하는데. 아니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지. 알았어요. 여기 먼저 하세요. 도대체 과연 대관절 예? 사회공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예. 근데 연관성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약진 막 이런 거 하셔가지고 그쵸. 진짜 약진 하셨잖아요. 그쵸. 방송반에서 계속 사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막 야, 이런 거 하면 옷소리 듣는 거야? 대박. 뭐 공항 엔지니어라고요? 표정이 굳으셨어요 지금. 공항 엔지니어. 네. 멋지네요. 네. 네. 사회공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역으로 약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세요. 아니 왜 우리 방송이 받아주세요. 우리 방송에 사람들이 웃음나 봐요. 와서 다 그러니까, 진행을 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사회공헌하면 어떤 조금 이미지가 있으신지. 아주 좋은 질문이네. 사회공헌이요? 네, 그게 우리 셋 다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러게요. 우리 홍대리님부터. 사회공헌은 그 신문 일간지에 부록으로 이렇게 끼어서 내는 기사를 내기 위한 어떤 그냥 굉장히 속세에 물든 발언인데요, 교회 오빠가. 저는 네. 그냥 저 오빠 뭐 아닙니까? 큰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우자는 거죠, 이거. 스님 들으시면 지금 굉장히 화를 내시는. 죄송합니다. 조계종 분들께 사과하십시오. 자, 싸우자고 하는 거죠, 거의 지금. 네. 그런 거다. 그런 기사를 내기 위한 활동이다. 네, 그렇게 막 참여하는 사람들도 되게 자발적인 사람은 적다고 생각하고요.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약간 생색내기용. 되게
그 진짜 그럴 수 현실적인 있는데. 거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CSV를 제대로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CSR은 많이 하는데 CSV를 제대로 하는 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CSV라는 걸 정말로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요즘에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CSR의 주체가 되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런 걸 좀 느껴요. 이게 뭐를 위한 CSR이지라는 걸 사실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은 비슷하기는 한데 어쨌든 CSR 쪽은 점점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회공헌 얘기예요? 방금 했던 얘기? 아니 사회공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CSV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CSV 아니면 사회공헌. 그러니까 사회공헌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그러니까 CSR을 얘기하는 거, CSV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 지금 되게 그냥- 전문가 같은 그러니까 네, 그냥 질문이. 본인이 갖고 네. 계신 이미지. 아니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답을 똑바로 하지. 그러면 CS 뭡니까? 커스터머 서비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공헌하면 그냥 불우이웃 돕기, 뭐 공부방 지원,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생각나요. 뭐 가을철에 김장 나눔, 뭐 어디 뭐 빈민 지역에 가서 뭐 연탄 나누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나요. 저도 두 개인 것 같아. 국내에는 딱 얘기하신 거 그거고 국외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주는 거 그냥 딱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딱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형성이 그렇게 너무 돼 있어서. 자 그렇다면 사회공헌에 실제 실무를 하고 계신 네. 정대리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음. 요즘에 많이들 느끼시는 것들 그다음에 다 포괄적으로 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누구나 사회공헌하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중점은 아니고 부록처럼 딸려오는 것.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주 업무는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고 지금 국내 국에 말씀 주신 것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조차도 여기 실제 업무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건데 사회공헌은 글쎄요 예전에는 사실 기업이라고 하면은 정말 기업에 딱 그 해야 되는 것 이윤 창출이라고 보았으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그 기업이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다. 막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법 아니면 뭐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환경 보호 이런 것들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사회공헌 활동들 가치를 창출해내면서 같이 그러니까 이익 활동을 추구하는 것들 그게 아까 말씀하신 CSV와 CSR이 약간 다른 점인데 지금 많이들 CSV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기업에서도 CSV 저희 팀은 이제 CSV 팀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CSI도 있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CSV와 CSR의 차이는 뭐예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분류하기도 쉽지 않고 어떤 분들은 뭐 어디가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CSR은 적어오셨네. 쿨링페이퍼. 아니 지금 방송반이라 스크립트가 없으면 안 돼.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맞아요? 아니 아는데 뭐냐면 이제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지켜야 될 책임들을 말을 하는 건데 CSV는 이제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라고 해서 네 가치 창출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CS가 다르군요, 두 개가. 그렇죠. 네, 코퍼릿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렇죠. 그리고 크리에이팅 쉐어드 밸류. 네,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것. 네. 음. 정말 쉽게 말해서 CSR은 번 돈으로 불이웃 돕기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CSV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기업에 이윤이 창출하게끔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클 번 포터가 얘기한 거죠. 네네. 꼭 마이클 나오는. 포럴 네, 마이클. 마이클 포러가 얘기했군요. 그렇다면 그 CSR 차원에서 번 돈으로 그냥 돈을 쓰는 거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활동들 그냥 뭐 불이웃을 돕는다는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자 CSV 하면은 사실 바로 잘 이 컨셉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 실제 사례로 보자면 어떤 건가요? 실제 사례요. CSV를 잘한다라고 하는 기업 중에 레슬레를 많이들 꼽으시죠. 레슬레 기업을 많이 꼽으시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그런 지역에 커피에 좀 좋은 종들 그런 묘목들 이제 뭐 싸게 팔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해서 거기는 농가들이 그것을 스스로 이제
잘 음. 길러서 음. 다시 네슬레 커피 원두를 제공하는 걸로 이제 네슬레 측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좋은 질의 원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좀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 아프리카의 농가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창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가게에도 도움이 돼서 그 지역도 살고 기업도 살고 약간 이렇게 공정무역 아닙니까? 뭐 약간 그런 네. 거.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서스테이너블. 네. 네. 끝까지 하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CSV는 단순히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뭐 기부하거나 소비하는 걸로 일방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도움을 주는 어떤 곳에 뭐 예를 들면 자립형의 어떤 사업 모델이나 경제를 만들어 줌으로써 또 그게 그 기업의 어떤 밸류 이윤이 체인에 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속해지면서 또 이윤이 되면서도 저쪽에 어떤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나 지역에 네. 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모델이군요. 경제 가치를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전 사실 그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솔직히 CSV를 한다고 하는 회사가 얘기를 막 들어보면 이게 왜 CSV지라는 그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사실 조금 사실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사실 아직 한국은 그렇게 CSV와 CSR의 차이나 뭐 이런 사업 자체가 시작된 게 가치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게 많지 않고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저는 그런 뭐랄까요 발전하는 그런 시기? 과도기. 예, 약간 과도기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맞다, 뭐 이게 정확하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좀 비즈니스와 이런 가치 창출하는 걸 계속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또 한국 사회의 성장이 되고 또 이런 한국 기업들이 이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기업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이죠. 지금까지는 오늘 그럼 빨리 왔어요. 16, 17분 17분 만에 만에. 본격적으로. 지난번엔 30분을 우리가 수다를 떨다가 본격적으로 말이죠. 사회공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사회공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빠밤. 이거 한번 해보죠. 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나왔잖아요. 사회공헌하는 분들은 왠지 착할 것 같다. 그러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라고 말하세요. 옆에서 좀 지켜보신 홍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걸로.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정말 방송 빨리 끝나겠네. 다음 질문. 질문 한 200개 날 것 같다. 200개. 아니 실제로 어때요? 글쎄요. 뭐 결국은 직장 뭐 다 똑같다 뭐 이런 건지 네. 어때요? 뭐 그냥 솔직하게. 착하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일을 하는 그런 목적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잘 아는 분, 그러니까 그걸 정말 몸소 내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고 뭐 착하다 나쁘다에 그걸 떠나서 지원하셨어요? 네. 네, 저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통 지원해서 그 팀을 가나요? 네. 저는 네. 근데 이 지원이 아니고서는 저는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네, 정말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업무의 견뎌내려면. 특성상. 근데 그러면은 좀 평균 대비 진짜 좀 착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그죠? 네, 평균 대비. 네. 뭐 어떻게든 답을 좀 듣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저 회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지? 오해와 진실 착하다로 결론을 내고. 평균보다 착하다. 평균보다 착하다. 착하다. 야,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네. 야, 오늘은 뭔가 답을 내리고 막 가고 있어요. 그죠. 되게 예. 신기. 뭔가 방송이 발전하고 굉장히 있어요. 신기해.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게 밸류 크리에이션. 올 쉐어드 밸류. 아니 아까 그렇게 영어를 안 쓰시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영어를? 아니 넘어가기 전에 우리 홍대리님 있는 회사에 사회공헌 팀이 있나요? 네, 거기 사람들 착해요? 네 착한 것 같아요. 자, 착한 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네. 착한 걸로. 네.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또 오해가 있냐면 사회공헌이 뭐 그냥 있는 돈 갖고 이렇게 기부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를 뭘 사회공헌 팀을 왜 만드냐? 네. 또 이런 그 오해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좀 의식 때문에 아직도 많은 기업에 사실 이렇게 CSV나 CSR 사회공헌 담당 팀을 만드는 경우가 아직은 전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이 좀 규모가 작을수록 홍보팀, 뭐 마케팅, 인사 여러 좀 조직에 조금 같이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업이 사실 그 기업만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사회 자체가. 그래서 그 지역 사회와 그 나라와 더 넓게는 이 글로벌적으로 함께 성장을 해야지만 기업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네, 부서가 아닐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실제로 그 팀이 정말 그렇게 바쁘게 돌아갈 만큼의 어떤 구체적이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고유한 업무가 정말로 있나요? 어떤 업무들이 있나요?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기업 자체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 나중에 프로그램이 뭐가 있으세요? 저희 네. 회사에는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이제 극장 사업이다 보니까 영화에 관련된 좀 그런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국내 국외 다 있는데 뭐 글로벌적으로는 극장에 이제 진출한 나라 대상으로 그 청소년들에게 좀 영화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영화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하고 또 같이 영화제도 만들고 재밌다. 시상식도 하고 재밌네. 잘된 영화는 또 영화제에 내보내고 그 친구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거죠. 영화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영화에 정말 커리어가 좀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지원도 해주고 더 크게 나가서는 이제 그 훌륭한데? 나라의 영화 시장을 영화 산업계를 이제 키우는 거죠. 궁극적으로 저희 회사에게도 좋은 그쵸, 예. 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진짜 이제 CSV 영역으로 넘어가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밸류를 보면. 만들어내니까 네, 측정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네, 그렇죠. 그게 정말 네. 커요.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네. 큰 그러면 어려움인 실제로는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기획하고 준비하고 뭐 어떤 때 현장에 가서 막 뛰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시겠네요. 그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비행기 영화 한번 어떠세요? 비행기 영화? 공항을 배경으로. 그러면 공항 같이 내용으로. 그러니까 홍대리님과. 같이 해야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홍대리님도 계시다는 걸 끄떡끄떡하고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끄떡끄떡.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뭐 오지의 아이들에게 영화를 실제로 만들게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프로그램 하나 한다. 네. 이러면 어떤 식으로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이루어지세요? 되게 힘들다. 아니 상상만 해도 힘든가 봐. 네. 네. 사실 이게 그냥 CSV 사업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이게 CSV가 붙고 사회공헌이 앞에 붙었다 뿐이지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젝트, 다른 비즈니스 프로젝트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비용이 어디서 오느냐 이걸로 이제 얼마만큼 수익을 내느냐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측정하는 게 다를 뿐이지 그런 프로세스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기획을 하고 내부 시스템에 따라서 검토도 받고 수정하고 또 승인 받으면 또 어떻게 자금을 가져올 것인가 책정 뭐 예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하고 현지에 또 파트너사 할 곳 이런 조금 도움을 줄 곳 또 찾아야 되고 네 굉장히 사실 긴 프로젝트입니다. 네. 얼마나 힘들면 오지의 마법사라는. 오지에 이거 내일쯤 웃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갇혀서 웃으시면. 근데 그 네. 사회공헌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100%다 그런 예산을 대나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후원을 받나요? 어떤 식으로? 거의 회사의 비용으로 하는데 이렇게 기금을 받을 때도 있고요. 저희가 뭐 코이카 같은 이런 네, 정부기관과 네.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하시는 네. 업무를 그러니까 네.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네. 좀 이거는 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요? 네,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로 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국내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지금 3명. 3분? 그러게.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기부금 같은 것도 계속 임직원들 독려하고 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뭐 퍼센테이지 계속 얼마만큼 기부를 하셨는지 계속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임직원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지금 CSR 팀에 기획을 하고 있는 있고요. 분들이 사실 되게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우리만 섬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뭐 막 하려 그러면 뭐 니네만 착해 뭐 이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야 우리가 뼈 빠지게 돈 벌어왔는데 니네 뭐 하냐 뭐 이런 것들. 되게 힘들어들 결론은 하시더라고요. 일단 쟤네만 착한 걸로 아, 그러니까 났는데 일단. 보통보다 작은 보통보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짜 일이 많고 굉장히 그 프로젝트성 업무가 많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데일리로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보다는 프로젝트성의 일이 많나요? 둘다 있을 것 같아. 네, 둘다 둘 다 있어요. 많을 것 네. 같아요. 내가 얘기할까요 그냥? 네. 네. 아니 뭐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아, 네. 그 루틴한 일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 루틴한 일이요? 음. 루틴한 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 내에서 하는 것들 많이 루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오늘 하루 네. 정 대리님이 하신 일을 쭉 생각해 보면 네네. 뭐 어떤 일들은 좀 루틴하고 제가 오늘 하루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스크립트 적으셨죠. 오늘은 그 글로벌 사업에 대한 전 보고 준비를 했고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 준비를 했고 그 외에 이제 이번 달에 있을 헌혈 봉사활동을 위해서 적십자사와 이제 리얼하다. 리얼하죠. 연락을 하면서 이 건물 저희 사옥 건물 어디에 이제 이 헌혈차를 주차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건물에 있는 진짜. 현실적인. 야. 같이 논의를 하고 음. 이런 다양한 딱 홀리하게 와가지고 딱 차 파킹하는데 차 빼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백업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네요. 그죠? 네네. 공항에서 기억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우리 회사에서 했었던 CSR, 사회공헌. CSV 같은. 네, 저희도 많이 하는데요. 일단 탈북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사원들하고 대학생 탈북민들 세터민이라고도 하죠. 세터민 분들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1년에 한 3번 정도 만나면서 공식적으로 멘토링 활동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그 고향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그러네. 예,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어떤 관광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어허. 그런 것도 하고 그 외에 뭐 봉사활동들 많이 하고요. 네. 많이 하네요. 아니 뭐 사회공헌 팀에 계신 것 같네요. 되게 자세히 알고 있네요. 아니 교회 오빠다운 그러니까 아니 보통은 내가 있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그러니까 뭐 사실 잘 그렇게 모르는- 잘은 모르세요. 모르는데 맞아요. 굉장히 원래 관심이 훌륭하신 많으세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왜 그 막 사회공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냥 생색용 내기용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사회공헌 팀에 계신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뭐 별 의미가 있나 생색내기용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도 있고 특히 제가 봤을 때 그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해주는 프로그램 그건 좋은 것 그거는 같아요. 정말 네, 되게 좋은 것 같다. 잘 맞는 것 같고 우리 회사 이미지랑 그러네요.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홍 대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그 회사의 경영진의 마인드가 사실 이 그 기업의 네, 사회 맞아요. 공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회사가 어느 정도의 사회공헌을 하느냐가 사실은 그 회사의 임직원들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좀 기억나는데 보실 때 여기는 좀 잘하는 것 같다는 회사 있어요? 우리 회사 말고. 우리 회사 말고요. 네. 우리 회사 말고 저는 전 진정성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좀 홍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생색나기라고 보여지는 게 많은 게 사실 그 진정성이 없거나 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보는데 저는 요즘에 오뚜기 이게 말해도 되나요? 오뚜기? 오뚜기가 왜 그러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라면이 맛있어서? 전 맛있더라고요. 난 진짜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좀 티나지 않는 게 많이 좀 활동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또 그런 게 더 나중에 이렇게 밝혀질 때에 그런 느껴지는 네. 것들. 네. 웬간한 회사들은 사실 CSR 팀이 다 있는 거는 같은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 이제 근데- 그게 실무자분들은 되게 힘 빠지는 일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티 안 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저도 그럴 것 이 같아요. 팀에 오기 전에는 이 팀이 요거 말고 또 무슨 일을 할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밑에 백업들이나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여기 좀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을 난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오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고민을 되게 해보셔야 하고 되지 싶어하는 않을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CSR 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이. 요즘에도 근데 많이 늘었어요. 기업에서 많이 안 뽑으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NGO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NGO에서 CSR을 배우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게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NGO랑 기업이랑 전 좀 다른 게 되게 많이 다른. 네. 우선 기본적으로 NGO는 이제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모인 곳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게 깔려 있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기업은 그걸 왜 해야 돼?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내부 직원들을 우선 설득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또 제일 큰 그렇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NGO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이것도 역시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너무 이제 그런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열정페이랄까 네. 이런 거를 너무 당연하게 요구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사실 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NGO에 계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에서 일을 하거나 뭐 기업처럼 굉장히 일하는 기업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그것만 고민하는 부서가 있을 정도잖아요. 네. 뭐 문화를 만들어내고 프로세스를 바꾸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지 못한 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그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는 분들도 좀 보긴 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어때요? 기업에서의 사회공헌은 좀 그거랑은 좀 다른 성격이 있나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 이제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 팀이나 파트에 NGO에 계셨던 분들 경력직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가지신 그 사회공헌 쪽에 대한 많은 그 지식들, 약간 지식들과 또 경험들이 있으신 반면에 기업 문화나 이제 기업에서 일을 처리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그런 시스템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팀에 그런 다양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사회공헌 업무를 하시는 분 중에 사회 그런 복지 전공이 아니신 외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보면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게 사실은 되게 연관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쪽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CSR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서 NGO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기업 사이드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코이카야나 EDCF에 계신 분들도 있고 성격이 다 달라요. 그 성격이라는 개인의 캐릭터리스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너무 달라서 제일 근데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NGO는 사실은 펀드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는데 그 펀딩을 할 때 관점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성의 기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왜? 결과가 뭔데? 내가 왜? ROI가 뭐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NGO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해야 됩니다. 왜요? 좋은 일이니까요. 도움이 되니까요. 이 지역세를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답변인 거고요. 이제 기업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은 이래서 뭐 기업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창출되고 이런 거 약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 기업의 생리나 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공헌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네, 저는 우선 그 기업을 한번 좀 경험해보고 그 기업 자체가 그 사업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좀 어떤 방식 어떻게 좀 이익을 창출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산업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해 보면서 이육 창출도 해보고 프로세스를 좀 기획하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기획 업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시 돌아오는 그 사회공헌 업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거 두 번째 거는 뭐였지? 오해가 뭐였죠? 두 질문이 번째까지는 뭐였죠? 했잖아요. 네. 기억은 안 나요. 두 번째까지는 했고. 착하다. 착하다 첫 1번. 번째, 첫 첫 번째. 번째 착하다. 평균보다 착하다. 그렇죠. 두 번째 두 뭐였지? 번째는 이제 팀까지 굳이 필요하냐 뭐 이런 팀까지 거였었고. 필요하냐. 그래서 뭐예요? 자,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자, 사회공헌 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저도 없습니다. 아, 이거 네. 너무 쉽다. 너무 쉽죠. 이거 너무 네. 쉬워. 근데 이제 얼핏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때요? 그게 있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일하시는 상사분은 전공이 사회복지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많으시고 네트워킹 많이 그렇겠네. 하시고, 예, 그런 줄 많이 아시고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느 뭐 기관이나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지 또 어떤 루트가 있는지 사실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아시고 저는 이제 이 다른 조금은 좀 사업을 해봤던 그런 비즈니스 쪽에 있던 그런 것들을 살려서 마케팅을 해봤던 그런 경험을 조금 살려서 네 기획 업무를 좀 돕고 있고요. 그럼 어쨌든 머스트는 아니다. 머스트는 아니다. 그쵸. 저도 없으니까요. 음. 하지만 뭐 있으면 도움 있으면 좋다. 네, 되겠죠. 하지만 그런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 이 사회 공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 네. 마음의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야, 괜찮네요. 오늘의 어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또 네 번째 오해와 진실은 사회공헌팀은 오해가 왜 이렇게 많죠? 오해가 많아요. 오해와 불신으로 볼 때. 네 번째 오해와 진실은 사회공헌팀은 왠지 널널할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 이 얘기는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널널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약간 포장해서 전 정말 착하게 살고 싶고요. 뭐 나누는 게 너무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 그래서 뭐 널널한데 막 해외여행도 많이 가. 맞아, 막 오지 섬도 가고, 네. 뭐 왠지 그죠? 어때요?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이 많긴 한데 네. 그런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지 해외 여행이요. 저도 이제 마법사가 있네. 가도 이제 꼭 오지에 가고요. 저 선진국 가서 좀 벤치마킹 하고 싶은데 동남아시아 쪽만 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어디 가셨어요? 베트남, 네. 인도네시아. 사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러면 오지라고 느낌이 잘 안 그 와요. 안에서도 맞아요. 이제 네. 근데 저희 이제 사업이 진출한 나라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가게 되고 쌀국수는 진짜 맛있던가요? 맛있습니다. 이것도 대답을 하게 되네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뭐 널널하고 편한 일은 절대 아니다. 네. 널널하고 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사실. 근데 오지 잘.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봐주세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간다라던가, 예? 뭐 불이 안 들어오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라던가, 뭐 본인이 일주일 동안 겪었던, 못 씻었다라던가, 뭐 이런 거 경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던 호텔 중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3박인가 4박을 했는데 3만 원인가 나온 거예요. 아, 그 가격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런 호텔이 있나. 포인트 쓴 거 아니에요? 현지 직원분이 이제 해주신 건데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가는데 식빵이 나왔는데 식빵이 초록색인 거예요. 녹차, 왜? 그린티.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이 색소가 들은 아. 식빵이다. 이 식빵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마침은 거기 또 이제 인테리어가 초록색이어서 만약 이것과 맞춘 식빵이면 여기 정말 대단한 호텔이다. 우리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약간 저런 것보다는 네. 그죠? 어떤 그러니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왜냐면요 반딧불이를 삼아 잡고 반딧불이. 그죠? 와. 그런 곳이 없어서. 편한 거 맞네.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 자체가 이게 그 프로그램도 이 기업이 어떤 사업군에 속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러네요. 뭐 영화 만들고 이러려면 이제 집 짓는 회사 건설 회사들 이제 집을 지으러 많이 가고 뭐 어. 전기를 다래를 놔주러 간다 맞아요.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이제 문화를 만드는 문화니까. 기업이다 보니 그러네. 뭔가 그런 극장이 있고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회공헌 쪽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네, 좀 럭셔리한 럭셔리한 사회공헌인데. 예. 좋은 곳이네요.
급이 다르네요. 저는 뭐 막 불이 없는 곳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뭐 빠졌다 나왔다든지. 화장실이 없죠. 아 그렇죠. 네, 그거 괜찮아요. 화장실이 없지. 갔다가 뭐 뱀에게 물릴 뻔했다든지. 화장실이 없고 막 이런 거지. 뭐 이런 거를 기대했습니다. 선입견. 아 이것도 오해와 진실. 오해와 선입견입니다. 그럼 오해와 진실 무조건 5번까지 5번. 5번까지 했고. 무조건 오지만 갈 것이다라는 음. 것도 약간 선입견. 마법사 어딨냐고. 오해와 진실 여섯 안 번째. 버리시는데요 마법사를 오늘 끝날 때까지 마법사 웃을 때까지 이게 하실 것 우리가 같아요. 한 번은 크게 받아줘야 될 것 네, 같아요. 한 번은 그죠? 크게 한 웃고 번은. 네. 이런 게 사회공헌이에요. 아.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사회공헌과 관련된 저희가 웃는 이유는 홍 대리님이 지금 너무 무표정하게 끄덕끄덕하면서 받아주셔서 과연 저게 받아주는 건가 조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네. 사회공헌 팀은 아까 쭉 연결되는 건데 좀 착한 몇 분들 개까지예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마지막이에요. 혹시 두 분 더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왠지 착한 분들이고 착한 일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돈을 벌기보다는 어쨌든 돈을 쓰는 부서니까 이 부서에서는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소위 말하면 연봉을 제대로 챙겨 받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럴 리가요. 혹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조금 애매하다. 어때요? 글쎄요. 굉장히 약간 기업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돈을 쓰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는 부서든 버는 부서든 어쨌든 그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팀이나 업무에 따른 인센티브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버는 그런 영업 쪽이나 어떤 제휴 사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쪽 길을 주고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런 것보다 이 업무나 내가 하는 일에서 정말 내가 보람을 갖고 가치를 내가 느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인센티브는 현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해주세요. 아니 인센티브를 현지 달러로 주면 웃으세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 알고 보면 재밌는 거예요. 네. 진짜 이 홍 대리님의 이 표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오늘 전까지는 굉장히 우리 사이가 돈독한 관계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굉장히 냉정하네. 굉장히 그래도 계속 고개는 끄덕끄덕 여주고 계셔서 굉장히 원칙 중심적인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분이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오해와 진실은 뭐 대충 다 오해가 풀리셨나요? 굉장히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습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렇구나. 두 분은 어떠세요? 혹시 사회공헌에 대한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까 사회공헌 얘기를 하셨었을 때 여전히 아까 홍 대리님 얘기하셨던 그 느낌을 지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지우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늘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분 어떻게 진짜 가치를 측정을 할 것이냐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가치라는 걸 측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답을 위한 답을 내는 과정이 되게 많은 맞습니다. 거죠. 근데 뭐 어려운 과정이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내서 이게 CSV라는 거를 하면 정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지 이걸 좀 보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는. 사례는 워낙 많아요. 사례는 워낙 많은데 과연 그 사례가 진짜로 그렇게 분석이 돼서 그 가치가 나오는 사례야라고 했을 때는 되게 퀘스천이라는 거죠. 맞아요. 저희도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치와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하고 있는 해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영화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치면은 사실 그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인데 정말 커서 영화를 그렇죠. 만들 때까지 사실 그걸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그런 영화인이 됐는지 우리의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 영화 시장이 커졌는지 그렇죠. 사실 1, 2년 안에 커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럼 10년을 보고 20년을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영화 시장이 더 커지고 발전하고 또 거기에 영화인들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거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눈으로 아예 볼 수 없는 것들도 있고요. 뭐 저희가 쉽게 말해서 뭐
기업의 이미지 상승 효과 기대 이런 걸 많이 쓰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결국에 CSV는 어떻게 보면 브랜딩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게 저는 사실 그게 하나의 목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CSV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그로 인해서 소비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하고 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또 알리고 또 진정성 있게 알리고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진정성 있게 또 알리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봤을 때는 뭐 꼭 그걸 부정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이 뭔가 이미지 개선이 네. 됐을 그게 기업인데,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기업인데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걸 뭐 굳이 좋은 말로 뭐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미지 개선과 브랜딩을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 오히려 진정성이 담기느냐 제대로 아니냐. 하자라는 네. 거죠. 네, 네. 이게 문제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마인드가 있는 회사가 뭐 보여주기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돈을 벌면 대신에 또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사회공헌에 쓸 수 있다면 맞습니다. 뭐 저는 그건 사실 나쁘지 않다고 저 생각해요. 회사는 뭔가 보여줘야지 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딱 맞아. 옹 대리님 이거 재밌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홍 대리와 함께 방송하고 계십니다. 그 사회 공헌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아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단순히 어떤 뜨거운 가슴 뭐 열정만으로 할 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올라운드 플레이어와 같은 다양한 그 업무 스킬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경우는 정 대리님 같은 경우는 뭐 전략 기획에도 있었고 신사업에도 있었고 하니까 여러 가지들을 좀 배우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직접 해보니까 이런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 아까 대표님 말씀해주셨던 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가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거를 설득시켜야 될까?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계속 저도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사내 분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거를 더 확대해서는 소비자들 그다음에 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모든 그런 소비자들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내와 외적으로 다 그것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계속해서 조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기업에 있어서 현지화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치를 측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가치 측정을 안 하더라도 되게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참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설득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실적처럼 이렇게 막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규모를 뭐 그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연관성을 아니고. 코릴레이션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좋아진 그렇죠. 거야를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설 써야 되는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설 쓰거나 어떻게 끼워 맞추면 또 끼워 맞추거나 약간 이렇게 조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조금 설득이 될 그렇죠, 만하게 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CSR이나 CSV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스폰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폰서가 흔들리지 않고 특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힘을 받고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스폰서가 진정성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 실제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스폰서가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뭐 난 이런 방향을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가냐 이러면서 막 갈등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글쎄요 파트너사와 사실 기업이 그렇게 뭐 스폰서나 파트너사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는 다른 기업의 경우는 없죠. 이제 뭐 NGO 아니면 이제 정부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고 기대하는 결과 창출되는 결과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던 예. 스폰서는 사내. 사내. 사내니까 우리 CSR의 라인에 위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회장의 네. 어젠다인 건지 오케이. CEO의 어젠다인 건지. 네.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다른 또 아는 분 중에 사회공헌 쪽에 계셨던 분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공부방 어린이를 도와주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 아이들과 이번 분기에는 뭘 했고 이런 보고를 드리는데 언제 한 번은 겨울 시즌에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해서 스키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원자 중에 한 분이 내가 이거 돈 줘가지고 말이야 애들 공부시키라고 그랬지 스키장 데려가라고 그랬냐고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생각보다 되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기업은 그런 뭔가 의식과 딱 1차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뭔가 문화나 교육 약간 이런 쪽이기 음. 때문에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클레임 아닌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 생각은 이제 기업마다 추구하는 것이나 조금 주려고 하는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이미 기반이 있고 저희가 최고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뭐 문화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인 것 같고요. 아니 진짜 그런 챌린지는 없나요? 막 아니 저 오지에 배고프고 어려운 애들한테 무슨 영화냐 가서 빵이나 그럴 수 있죠. 어, 그 빵이나 돈으로 주지. 밥을 주는 게 그렇지. 낫지. 그걸 영화를 만들어서 뭘 할 수 있느냐. 음. 근데 저는 글쎄 그것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거는 그런 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이 또 하고 저희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걸 또 제공하고.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 걸 해결해 주자로 CSR이나 그 ODA 사업들이 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서 서스테인하게 만들어 줄 거냐. 근데 사실 그 밸류는 저게 맞는 방법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전후에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진짜 미군들이 천막 갖고 와서 틀어주던 영화 뭐 또 조금 더 시간 지났을 때 홍콩 영화 이런 거 보면서 꿈을 키우고 사실 그게 이제 홍콩 영화는 우리가 봤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진 않았어. 그렇죠. 영웅 본색 이런 거 아니 우리 아버지도 보셨던데 하여튼 뭐 그랬듯이 그죠? 예, 반드시 먹는 것의 네, 문제 맞아요. 이상의 요즘은 바뀌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정말 그 분들에게 되게 좋은데, 필요하다라고 저 얘기 듣고 나서. 라고 저는 자부심 느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아까 CSR 같은 거 얘기할 때 이거 보여주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되게 아플 수 있는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맞아요. 저도 되게 반성했던 게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게 무슨 스키장이냐. 저도 반성을 할 게 하나 있는데 무슨 프로에서 이제 그 보육원 아이들이 나왔는데 애들이 되게 밝아요. 밝은데 딱 봤는데 옷이랑 신발이 다 브랜드인 거예요. 이거 뭐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죠. 왜 그 아이들은 나이키 신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 나이키가 어디서 온 거일 거며, 그렇죠? 새 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선입관들이 우리들이 이미 프레임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구나라고 자꾸 생각이 되더라라는. 저희 임직원 봉사활동 갈 때 정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뭐 기관이나 그런 데 갔는데 생각보다 그 기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임직원분들이 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시설이 좋은데 왜 이렇게 괜찮지? 약간 이런 좀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도 똑같은 있더라고요. 거죠. 약간 그런. 네.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TV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막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네일 케어를 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아니 저 돈이 있으면 애 병원비에 보태지 무슨 저렇게 멋을 부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았어요. 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분에게는 저 어려운 환경에서 저 네일 케어가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위안일 수도 있겠다. 그걸 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큰 반성을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죠? 그 아까 브랜드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저희 그런 기관에 가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꼭 브랜드 옷이나 신발만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를 당해서 뭔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럴까봐 뭔가 좀 수가 적더라도 꼭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브랜드 그 아이들과 동일한 그런 브랜드 신발 옷을 입힌다고 여기서 또 큰 거 하나 네, 알았네요. 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 참 이게 그 알면 알수록 참 이게 내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스킬들이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회공헌 업무를 꿈꾸는 분들에게 벌써 끝나나요? 더 할까요? 그럼 1부 어차피- 여기서 끊고 네, 1부 끊고 네, 2부 일부- 공항으로 나 일부니까. 공항의 네. CSV. 공항에서 네.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글쎄요. 사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CSV, CSR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딱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나 이 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에 대한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뭔가 사명감이 정말 필요한 업무인 것 같고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길진 않지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기획력이나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야 하고요. 모든 업무가 그렇겠지만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내 분들도 많이 설득을 시켜야 되지만 그 다른 기관이나 파트너사나 이렇게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걸 어떤 서비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제공하는 입장인데 이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이런 거 말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해야지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그걸 기쁘게 또 받으실까 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한 것 같고 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에 있으면 사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잖아요. 완전 다른 분들과 여러 가지로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멀티사이드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조금 크게 보는 시야? 관점이나 시야가 왜냐면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 대한 큰 관점과 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업무인 것 같아요. 단지 뭐 눈앞에 조그만 이익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팀이 잘 돼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묻힐 수 있는 팀일 수 있거든요. 뭐 해도 티 안 나지만 꼭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나 시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건해졌어요 오늘. 어우, 네,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그쵸? 굉장히 네. 경건해졌습니다. 방송이 뭐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요. 네, 합니다. 오늘 정화되는 마음. 네. 오늘 진짜 아주 그냥 또박또박 그죠? 네. 이 방송반 출신다. 네, 방송반답게 사회공헌 업무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리얼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정 대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공헌 업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기업이 어떤 이윤 추구 활동 이상의 사회에 어떤 책임, 책무를 다할 것인가 또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는 주체와 받는 또 주체 객체겠죠 사실은 이 둘 간에 또 어떻게 하면 윈윈하는 그렇죠 또 이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고 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과 다양한 또 업무 스킬이 필요한 그런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크게 보는 관점 그리고 또 사명감 또 그거 외에도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다 외우시네. 네, 저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역시. 아마 때로는 지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인터퍼스널 스킬도 많이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근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 이 도움을 받는 분들을 향한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그분들을 향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쪽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고 업무 스킬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런 마음을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회공헌 업무 오늘 정 대리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더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